안녕하세요. 북TV 365 부몬데이트의 전보연입니다. 여러분 지난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이번 20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 명절 스트레스 1위로는 취업에서 학점까지 나에게 쏟아지는 친척들의 부담스러운 질문이라고 답해서 화제를 일으켰는데요. 또 명절에 듣기 싫은 말로는 좋은데 취업해야지가 1위라고 합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러한 관심조차 부담스러움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단군 일의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도 단군 일의 가장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지금의 청춘들, 그들을 위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 11명의 작가들이 책을 한 권 펼쳤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시대 청춘들에게 바치는 꿈의 제안서 피어라 청춘, 오늘 그 저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꿈사관학교의 교장 방승원 작가님과 나르든 돈가스의 청년사업가 마미나 씨를 모시고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요즘 20대를 위한 자기계발서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저도 참 이 책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피어라 청춘, 제목부터 참 인상적이었더라고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구체적인 동기라도 있으신지요? 계획했던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 이런 것 같잖아요. 20대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단군일의 최대 스펙이에요. 네.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제가 한번 에릭 슈미츠라는 그 구글의 회장님이 네. 한국에 오셨었어요. 서울대. 거기 갔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IT 회장님을 만나러. 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통역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듣는 거죠. 이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마이크가 여기저기 오고 가면서 자유 질문 시간이 오는데 마이크가 제게 올까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이크를 잡은 20대들이 너무나도 유창한 언어로 너무나도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 질문이 되게 뛰어났는데 EBS에서 이제 그게 재방송이 돼서 자막을 봤는데 아이들의 질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제가 20대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광경을 제가 이제 본 거죠.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능력이 이제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갖고 있죠. 근데 왜 안 되느냐? 그들이 한껏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을 어른들이 마련해 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는 야, 성공은 이런 거야. 너네들 이렇게 살아야 돼. 꿈은 이렇게 꿔 하면서 어른들이 이제 지시형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어른들의 얘기를 믿고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자기를 한번 마음껏 표현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책이 이런 것만 있었어요. 성공은 이런 거야. 또는 아프니까 청춘이지. 네. 그만 위로하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어떤 것도 답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어른들이 성공 사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저희 때랑 저희 지금 20대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20대들이 하는 도전을 쓰고 싶었어요. 20대들의 이야기로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고 사실은 공감하고 소통하고 싶었던 거죠. 네.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저도 20대라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책의 구성을 보니까 11명의 작가들이 차례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방승원 작가님과의 일화가 많이 소개되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평소 그렇게 20대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도 있으신지. 20대 별로 친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비결은 없는 것 같고요. 네. 비결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20대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네. 근데 이제 찾아온 지역이 어디냐면 뭐 갑자기 전화가 와요. 형 저 왔는데요. 너 군대 있잖아. 어떻게 왔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전라도 해남에 있는 친구예요. 해남에서 온 거죠. 그래서. 생각을 뒤집어 보면 왜 왔을까?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엄청난 어떤 해결책을 원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거죠. 엄마 아빠도 자기 얘기 들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 들어주지 않는데 저는 들어줬던 것 같아요. 네. 들어주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많은 아이들의 사례들을 듣다 보니까 공통 주제가 생겨요. 네. A라는 친구의 고민이 B라는 친구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처음에 A 아이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해 줄 때는 속 시원한 답을 못 해줘요. 근데 그러니까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속 시원한 답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의대를 졸업한 친구가 네. 첫 수술이에요. 잘하겠어요? 실험 대상이겠죠. 네. 근데 하다 보면 명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20대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임상 실험이라면 좀 그렇지만 20대들하고 이제 20대들의 소통을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0대 전문가가 돼버리지 않았나? 네. 그런 20대 전문가. 네. 네, 좋습니다. 저도 나중에 상담 요청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책 내용 중에 방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생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20대는 겨울이다. 저도 이 글에 매우 공감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의 계절을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제 인생이요? 네. 60점이죠. 100점 만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60점이죠. 저는 사실은 100점 만점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저는 60점 인생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가 사실은 특목고를 나왔어요. 네. 네, 저희 학교가 200점 만점 중에 커트라인이 195점? 고등학교 갈 때? 네. 굉장했죠. 근데 거기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교 1, 2등 하다가 처음으로 반에서 43등을 했어요. 죽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계속 그 하위권에서 맴도는 게 누적되다 보니까 인생이 되게 편해져요. 항상 정상에 가면은 바람잘 날이 없거든요. 네. 힘들고. 근데 어느 순간 그 중간쯤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 60점 원하고요. 100점 원하지 않아요.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네. 또 힘듦이 있거든요. 저는 60점 인생이 되게 좋은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름에 계신 건가요? 봄? 저는 이제 40대니까 네, 여름쯤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 여름의 막바지. 가을을 향한? 네, 가을을 향한. 네, 가을에 수확이 많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미나 작가님, 네. 나르는 돈가스 그 창업을 네. 하시기 전까지 그런 힘들었던 계기를 소개하셨는데 인생을 0으로 시작하나 마이너스 2000으로 시작하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그렇게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릴 수 있던 그런 자신감은 네.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책이란 책은 한 권도 안 읽어봤는데 이제 고등학교 수능 시험을 딱 치르고 가장 먼저 읽은 책이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네. 그 책에 보면 만족을 미룰 줄 아는 힘이라는 딱 한 문장이 머릿속에 딱 박히더라고요. 네. 그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이래서 자기계발서를 읽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자기계발서를 대학교 다니면서 300권을 읽었어요. 네. 친구도 안 만나고 걸어 다니면서 책 읽고 버스 타고 지하철 가면서 책 읽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술 안 먹고 책 사서 보고 그러면서 책을 막 읽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저에 대한 확신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자신을 믿는 자기 신뢰하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저도 성공을 할 거라는 것을 믿고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원이 형하고 같이 힘든 고민들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진짜 0에서 시작하나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나 어차피 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럼 한번 저질러 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는데 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네. 지금 또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두 분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또 다른 이제 꿈을 향한 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혼자 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이제 올해 6월 달에 전역을 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군대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일단은 군대 나비 독서 모임 그리고 300 프로젝트 네. 이런 것들을 많은 군 부대에 이제 전달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군 전역하기 전까지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군대 내에 조용한 문화 혁명을 일으키자라는 네. 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역하고 나서는 저도 개인 어디 직장에 취업을 하고 이런 것보다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성공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이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기 때문에 네. 다양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고 또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꿈꾸고 있습니다. 네. 꼭 계획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방 작가님은요? 저도 뭐 원래 인생을 계획 없이 살던 사람이라 네.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저는 저를 한 번 더 표현하고 사는 게 네. 뭐 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뭐 전문 작가는 아닌데 책을 쓰게 됐는데 책을 쓰면서 제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20살쯤 되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의 성장기마다 책을 한번 써볼까? 이런 멋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멋진 아빠. 요즘에 이제 제 조카가 있는데 네. 8살에 이제 그 초등학교에 가거든요. 네. 그래서 선행학습 하더라고요. 근데 네. 수학을 공부하는데 못 풀죠. 그러니까 뭐 엄마가 막 때려요. 너 왜 이것도 못하냐고 해서 야 일로 갖고 와서 봤는데 저도 못 풀겠더라고요. 이거를 8살짜리가 공부해? 그래서 야, 이 8살 되면 수학이 어렵구나. 그래서 수포녀가 되잖아요. 수포녀 탈출 작전이라는 책을 한번 집필해 보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게 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펼쳐보면 재밌겠다. 그래서 이게 나는 20대들의 이야기인데 30대들, 40대들 이야기를 앞으로 써도 네.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다음엔 수포녀로 TV 수포녀 365에서 탈출됐죠. 만나보실래? 네, 감사합니다. 예.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정말 만나서 반가웠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정을 지닌 사람이 단순한 관심만 가지고 있는 한 사람보다는 낫다. 소설가 이엠 포스터의 말인데요. 열정을 지닌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는 낫다는 뜻이겠죠. 꿈과 희망이 쪼그라들고 있는 지금의 20대들에게 제대로 꿈꾸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 피어라 청춘. 네, 북TV 365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신들의 꿈을 향해 뛰어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실패를 겪었거나 실패가 두려워 그 꿈 앞에 주춤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번 피어라 청춘의 작가 방 작가님과 마미나 작가님을 통해 진정한 청춘이란 자신의 꿈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는 인생의 불꽃 튀는 시절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TV 365의 부몬데이트 전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